오늘은 피스메이커의 대표 이사이시며 목사님이신 우리 여삼열 목사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협력적 협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으로 성경 말씀 선택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약간 길기는 하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의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목을 협력적 협상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 피스메이커의 내용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10개 정도의 시리즈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다니엘서 아까 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그 배경이 이제 3절부터 보면 나오죠. 3절부터 이 배경이 보면 왕 앞에 이제 왕이 지정해서 왕의 음식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이 소년들에게 주어서 같이 먹게 하는 거였죠. 3년을 그렇게 기르게 하고 왕 앞에 서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다니엘의 거부가 오늘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단지 인간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되어야 그 인간 관계도 또 계속해서 보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제가 강조를 몇 번 했죠. 만들어가느냐,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띄엄띄엄이어서 잘 연결은 안 될 수 있으나 한번 잘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복습, 흘러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갈등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성경적으로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피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갈등이 상처만 되죠. 나에게 상처가 되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그러나 우리는 갈등을 무조건 피해도 안 되고 또 해결하겠다고 정의의 사도다 나서서 그냥 공격적으로 맞닥뜨려도 안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제 화해하는 반응을 추구해 나간다. 그런데 이 화해하는 반응을 추구하려면 성경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삶에서 갈등을 직면하는 첫 번째 원리. 두 번째가 당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우리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는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또 세 번째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또 마지막 네 번째를 우리가 가서 화해하라. 우리가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거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 지내오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회피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화해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원리들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직면해 나간다. 제가 그럴 때 하나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요거 리마인드 시키고 싶어요. 이제 지난달에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용서. 근데 용서와 하나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나 우리 이제 갈등을 볼 때는 항상 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얽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할 때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지난번 그 강의를 들으신 것을 잘 생각이 안 나겠죠, 물론. 그러나 잘 더듬어 보시면 우리 갈등 상황에 항상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요소들이 함께 얽혀서 일어난다.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요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는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럼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느냐? 그 관계를 망가뜨렸던 문제일 수도 있고, 망가진 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이 사안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요걸 해결해 나갈 때 쓰는 용어가 협상이라는 거죠. negotiation. 이 세상에서는 되게 협력적인 협상 대 경쟁적인 협상.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협상, 경쟁적인 협상을 찾는다. 이 경쟁적인 협상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 되게 최선의 문제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고 또 비능률적일 수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에 좀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협력적인 협상은 어떤 협상이냐? 아까 이 경쟁적인 협상은요, 입장의 차이를 좁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입장들의 간격을 좁히는 협상이죠. 그러다 보면 간격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협상이 되든지 간에 한쪽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되게 양쪽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얼만큼 더 많이 가졌느냐, 이제 이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이 경쟁적인 협상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이 나오기가 힘들고 비능률적이고 또 더 큰 문제는 인격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와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입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찌 보면 요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도 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곳에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그 핵심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요 세 가지, 쟁점과 입장과 관심사.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할 때 과연 여기서 쟁점이 뭐지? 이거를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저희들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이 목표 설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쟁점이 뭔지가 정확히 설정이 되지 않고 그냥 싸우게 되다 보면 싸움만 하고 결론이 안 나죠. 왜냐하면 쟁점을 정리를 안 했었으니까. 그 쟁점이 확실해야 서로의 입장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심사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심사에다 집중하다 보면 이제 쟁점이 또 바뀌기도 하죠. 다른 우선순위가 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일을 정리할 때 우리가 이걸 T 차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상할 때 쓰는 이 T 차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 상대방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요 T 차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입장, 요 T차트에서 요 입장, 그 밑에 관심사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사진들 많이 쓰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드러난 부분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수면 밑에 한 7, 80%는 잠겨 있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들, 요게 뭐냐? 이제 관심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장에다 초점을 맞추면 경쟁적인 협상이 되는 것이고, 요 관심사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지만 또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때 이게 잘 안 되죠. 이거 전에 지난달에도 이제 들었던 사례예요. 우리 남서울교에서 피스메이커 학교 할 때 어떤 분이 갈등 사례, 우리는 이제 사소한 거, 간단한 거, 일상적인 거 이런 걸 다룬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갈등의 원리들이 뭐 여러분들의 업무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국가적인 분쟁도 사실 핵심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분쟁도 가사 분쟁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죠. 예전에 한번 썼던 사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내가 요 갈등 사례를 쓴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조금 일단은 기다려라. 많이 아프면 일단 참으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하는데 중간에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아프면 바로 오라고 해야지 왜 참으라고 해. 전화를 끊는 순간 화가 났다. 매번 애들이 아프면 아예 학교도 가지 말고 쉬라고 해야 되나? 나는 남편을 보면서 아이들 너무 나약하게 키우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어릴 때 그랬다고 무조건 그러면 되냐며 같이 소리쳤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이제 화가 났다는 말이 있죠.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이제 화가 나는 이유는 어떤 견해 차이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견해 차이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도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경우는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좀 바꿔놓은 부분들, 이게 이제 화나는 요소죠. 아이한테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어떻게 했느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같이 소리쳤다. 이거는 지금 내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이하고 전화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아프면 바로 오라고 그래야지 왜 참으라고 그래? 고분고분 말하는 게 아니라 통화하고 있는 아내를 배려해서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럼 아이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통화 딱 끝나고 나서 남편 보면서 너는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하는 거죠. 같이 소리쳤다. 왜 화가 났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남편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통화하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다정하게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 아니 아프면 바로 오라고 그래야지 참으라고 하는 거 좀 문제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도 아내가 열받았을까? 물론 뭐 좀 짜증은 났겠죠. 통화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보여줬던 이런 격한 반응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인격적인 요소라는 거죠. 서로 사안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얘기하느냐, 이제 이게 지금 인격적인 나를 화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이런 남편 그 아이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그 인격적인 배려가 된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끝나고 나서 서로 뭐 고백하고 용서하고 뭐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됐다. 아니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화내지 않기 위해서 아내의 뜻대로 다 들어줄까요? 아니면 남편의 의견대로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좀 별개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견해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 쟁점을 잘 뽑아야죠. 결국 이 통화 속에서 보면 아이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내의 의견은 일단 견뎌라 이거죠. 근데 남편의 의견은 바로 오라고 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이 쟁점을 바로 끄집어내서 이 쟁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굉장한 전문가신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면 간단한 갈등 사례지만 이 안에서 서로 열받는 일하고 서로 다른 의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구분들이 되어지면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를 회복할 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고백과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고백과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지금 아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일단 견디라고 해야 될지 바로 오라고 해야 될지에 대한 견해는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런 주장들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협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견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틀리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로 들어가는 문제는 되게 신념에 들어가는 문제죠.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 이제 그런 문제 아닌 일상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협상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쟁점은 뭘까요? 학교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가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입장 A 견디라고 한다. 입장 B 바로 오라고 한다. 이게 이제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관심사는 뭐냐? 견뎌야 될 이유들, 바로 오라고 해야 될 이유들. 이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견디고 다음엔 오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이제 입장 중심의 협상이죠. 그러나 이제 견뎌야 할 이유들과 바로 오라고 해야 될 이유들을 쭉 찾아내고 충족시키는 방안들. 견뎌야 될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늘 하면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가 그냥 집으로 튀어오고 병원 간다고 그러고 뭐 공부에 집중하기 싫으면 자꾸 습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계시고 보건교사도 있고 다 응급조치들은 될 수 있고 애가 갑자기 뭐 응급 상황이 생긴다 해도 학교에서 조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엄마의 그 견디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죠. 또 얘가 겪어봐서 잘한다. 얘 자꾸 해주면 이제 한도 끝도 없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엄마의 생각이고. 근데 바로 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남편의 이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위기 상황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위기는 과하게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뭐 학교에서 선생님도 계시고 다 있어도 정말 아파서 전화 오면 심지어 꾀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대해줘야 앞으로 이 아이가 장난도 안 친다. 부모가 이런 얘기만 하면 거절을 안 하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대해줘야 진정성도 더 키워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유들을 충족시키는 제3의 대안은 뭐냐? 그래 이런 것이 이제 관심사 중심적인 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상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pause, 잠깐 멈춘다라고 하는 건데, P, 준비한다, 관계를 확인한다, 관심사를 이해한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선택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라.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이제 pa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조별로 토론의 시간, 요 아까 읽었던 본문 있죠? 이 본문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심각한 상황에 위기에 봉착했어요. 왕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환관장은 이제 먹이겠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했느냐? 참 이게 이 본문 안에 보면 아까 그 포즈의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다니엘과 환관장의 갈등 해결 사례를 우리 협력적 협상의 요소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룹으로 오늘은 그 아까 제시된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협상의 요소들로 뭐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별로 좀 토론할 수 있도록 총무님 안내해 주시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일상에서 큰 것 같지 않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 힘든 이슈죠. 아까 우리 손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그 기독 경영의 원리 중에서 책임의 원리와 공의의 원리가 충돌할 때 책임의 원리는 이제 효율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익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공의의 원리, 정말 그 올바른 원칙들이 그 사회 안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와 똑같은 문제죠. 그게 이제 조기 축구회 안에서 일어나느냐, 기업에서 일어나느냐, 나라에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협력적 협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관심사를 좀 더 살펴야 되겠죠. 회비리 성실이 낸 또 꾸박꾸박 나오는 실력은 떨어지지만 그분의 관심사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찾아가면 경기도 승리하고 그 회비 열심히 내는 약간 실력 없는 분도 만족할 수 있는 제3에 대한 뭘까? 항상 그 우리 협상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문가 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겪어봐서 알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데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어. 이런 결론을 딱 제시하면 그 다음부터 뭐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해결은 비전문가 그룹에서 해결한다지 이런 말이 있어요. 협상할 때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비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문성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잘 관심을 살피면 제3의 대안들이 나오지 않는가. 오늘 그 다니엘의 협상에 대한 얘기도 그 복잡한 거 아니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 이런 입장 이걸 이제 실질적인 근데 아까 손 대표님이 정리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황관장하고 다니엘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인격적인 문제가 그다지 충돌되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협상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그 이슈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황관장의 입장은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니엘 입장은 못 먹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관심사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 먹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건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 두렵다. 나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것 먹고 건강해져야 된다. 다니엘의 관심사는 나는 정결함을 추구하고 건강도 신체적인 건강도 영적인 건강에 영향을 받는데 나는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고 싶다. 한쪽은 신체적인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쪽은 영적인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신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 이제 제3의 창의적 대안이 나왔죠. 그 지중해에서 그 웰빙 다이어트, 올리브 기름과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우리 열흘간 이벨루에이팅, 테스팅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상책을 제시했을 때 신체적인 건강도 충족이 되면서 영적인 정결함도 함께 해결이 되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나는 신앙적으로 머리에다가 붉은 띠 메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투쟁이 아니라 이걸 놓고 한번 서로의 만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뭐 이런 게 협상 교과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오렌지를 놓고 한 사람은 껍데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는 알맹이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반을 쪼갤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나눠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협상 샘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한 사람은 창문을 열자고 그러고 닫자고 그러는데 관심사를 살펴봤더니 한 사람은 신선한 공기를 원했고 한 사람은 차분한 분위기를 원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옆에 방의 창문을 열어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각자 자신의 당면 과제가 됐을 때는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지 않고 관철시키려다 보면 경쟁적인 협상이 나오는 거죠. 제가 우리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피스메이커 학교에서 아주 간단한 사례 하나만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도 아까 그 장모님 얘기하셨는데 그 딸이 쓴 거예요. 이제 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집을 잘 수리해서 한 집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갈등이 뭐였냐면 쓰레기통을 부엌하고 거실에만 놔뒀는데 그 어머니가 방마다 다 놔달라 불편하다 손주들 방에도 놔주고 근데 그 보기 싫은 쓰레기통을 뭐하러 놓느냐 피스메이커 학교 와가지고 이제 그 갈등사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썼는데 옆에 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집사님은 그 쓰레기통 모양하고 사이즈 어떤 거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지금 쓰레기통 이게 경쟁적인 협상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는 쓰레기통 개수를 다 합하니까 5개고 내가 주장하는 건 2개였는데 그럼 경쟁적인 협상을 하면 내가 양보를 해서 3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양보해서 4개 그러면 3개와 4개로 좁혀졌지만 그 다음은 어떡하냐 이거.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어머니의 관심사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있었고 본인의 관심사는
예쁘게 이 수리한 집에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편리함을 추구할까? 근데 옆에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고 예쁜 쓰레기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고 예쁜 아주 팬시한 쓰레기통들을 그냥 방마다 다 놨다는 거예요. 모양도 해치지 않고 편리성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심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중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대안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이 사례들. 성경 안에 보면 이 협상의 샘플들이 참 많거든요.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협상하는 판인데 이 세상에 협상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협상할 때 힘없으면 안 된다. 그것도 힘없으니까 협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함께 지혜를 구해 나갈 때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이런 창의적인 해결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